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제 해결 능력 최신이나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직업기초능력의 의사소통 능력, 또 수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우리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미래사회 변화, 이렇게 빠른 변화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 거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절대 그건 아니죠.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난 대학만 가면 나의 문제는 다 끝나. 난 취업만 하면 다 끝나. 아니면 뭐 결혼만 하면 다 모든 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시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문제는 또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서 가장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또한 이제 문제를 잘 풀고 문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이 사람 참 훌륭한 인재라, 소위 말하면 스펙이 좋은 사람을 참 훌륭한 인재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직무에 잘 적합하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의 원인을 잘 찾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실행을 하고, 또한 피드백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있는 사람, 그런 인재를 더욱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도서관에서 문제만 풀이해가지고 난 점수만 높여야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뭐 스터디라던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능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 이걸 들었으니까 나는 문제 해결 능력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 강의 한번 들었다고 이제 능력이 키워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한 그런 내용들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생활을 되는지, 그리고 습관화해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 지침, 이제 전략들을 숙지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강의는 이제 올 한 해 우리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을 현행한 그런 내용을 브리프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NCS 누리집, 이제 NCS 학습 모듈 그 안에 직업기초 능력 안에 문제 해결 능력 클릭하셔서 학습자용 가이드북을 이제 출력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직업기초 능력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사용되는 심벌,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교수자용 가이드북 목차, 그 다음에 학습자용 가이드북 목차를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 학습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사전에 체크 한번 해보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사례 활동, 이제 그 내용들을 학습 활동별로 살펴본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위 능력,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 이 구조는 굉장히 이제 반복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지금 A에서 B에서 이제 오늘은 지금은 C로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지금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학습자용 가이드북 총 10권, 또한 교수자용 가이드북 총 10권, 또한 학습 내용 확인하기 총 10권 해서 이제 제가 요건 문제 해결 능력 학습자용 가이드북,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교수자용 가이드북, 또한 학습 내용 확인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별책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인쇄로서 이렇게 배포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NCS 누리집 거기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이 학습 내용 확인하기 요 내용은
예전 같은 경우는 학습 내용 밑에 학습 평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그 문제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게 정답이네, 아니네, 또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네, 떨어졌네, 뭐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이드북에 함께 포함하지 않고 따로 별책으로 나왔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이거는 직업 상황이라던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가이드북의 구성. 첫 번째 이제 교수자용인데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교수자용의 이 지도 지침이라는 게 있고 지도 계획, 그다음에 이제 교수 자료는 이 교수자용에만 있어요. 하지만 이 나머지 학습 사례 활동 요런 내용들은 이제 학습자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배워야 되고 뭣도 배워야 되고 이거 어떤 걸 공부해야 돼라고 이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학습자용 이제 가이드북을 먼저 공부를 하시면 학습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공통적인 요소이고요. 교수자용 가이드북은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교수법으로 가르쳐야 할지, 어떤 시간으로 이제 몇 시간으로 이걸 가르쳐야 할지, 또 추가적으로 교수 자료는 뭐가 있을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학습자용 가이드북을 이해하신 후에 보다 심화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 할 때 교수자용 가이드북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이제 C1, 그 다음에 C2에 가는 사고력이고요. 그 사고력 안에 학습 활동이 한 3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례 활동 내용이 있고요. 문제 처리 능력도 3개가 있죠. 그래서 사례 활동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 확인하기는 기존의 학습 평가 문항들인데 이게 별책으로 나와서 이제 기존의 학습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를 문제하고 이제 정답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 생활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심벌. 이게 기본 활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요. 보다 조금 더 이제 쉽게, 이렇게 좀 쉬운 내용을 한번 학습하시고 싶다 하시면 리미디얼,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하고 싶다면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R과 A는 사실 선택적인 활동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베이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뭐 전체적으로 이 가이드북 안에 있는 내용 학습 활동들은 다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자용 목차도 나오고 지금 학습자용 목차도 설명드리겠는데요. 교수자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자용에 있는 가이드북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지도, 지침,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교수 자료 같은 게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학습자용 가이드북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문제가 뭘지,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지만 퍼실리테이션을 이용한 문제 해결은 어떨지, 사고력, 창의적 사고는 어떨지, 이것을 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 분석, 비판적 사고, 문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문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지, 뭐 실행 및 평가 이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자, 과연 내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고 막 이게 좀 능력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더라도 결국 핵심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학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될지, 이런 거 방법을 알고 있는지, 만약 이게 모르는 문제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만드는지, 뭐 문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지 등등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에 진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아이디어,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 부분, 또 논리적 사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인 사고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진단을 하시고 보다 집중적으로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니까 더 하겠다. 아니면 뭐 문제 처리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미리 한번 사전에 진단을 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학습하시고 추후에 사후 확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과연 내가 사전에는 이 점수였는데 나중에 이렇더라. 내가 이 정도
정도 성장을 했구나, 능력이 향상됐구나, 짝짝짝 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이제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지. 자, 문제 해결 능력은 앞으로 이제 시대 변화가 워낙 빨라서 내가 예전에 알던 지식들이 지금 뭐 활용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져 있는 문제의 원인, 문제 상황, 환경을 분석해가지고 원인들, 그 다음에 해결책들을 잘 분석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뭔지 일단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뭐 창조적이나 아니면 논리적이나 뭐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최근의 문제들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딱 하나의 지식이 이것만 알면 나는 뭐 괜찮아가 아니라 굉장히 융복합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정의. 첫 번째 이제 가이드북 안에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기, 기획 및 마케팅 대응이 늦어져서 이제 벌어진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가이드북을 보면서 지금 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업체 P사의 영업부 A 과정 유일한 세일즈맨인데 굉장히 이제 잘 했대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뭐 월마트나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대형마트. 옛날 창고형 대형마트로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지금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잘 팔렸는데 그게 굉장히 뭐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있습니다. 뭐 혼밥, 혼술, 굉장히 이제 1인 가족들이 많아서 그렇게 큰 대량 이런 부분이 이제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판단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해가지고 뭐 이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인 것 같고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상의 문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진술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게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건데요. 문제의 정의는 일단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s is, 현재, 현상이 있고요. 바람직한 상태, to be 상황이 있고 이 안에 이제 갭을 문제라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뭔지,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반은 풀린 것과 같다. 이제 이런 거라고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라는 것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 일단은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발생적 문제, 보이는 문제. 지금 목표량이 뭐 90%를 달성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50%밖에 안 돼. 앞으로는 40%는 어떻게 달성할까? 이렇게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탐색형 문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뭐 보다 이제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 안 좋은데 이 건강을 뭐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강화 문제, 개선 문제 이런 것을 탐색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 미래, 우리 조직을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미래 방향,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뭐 이제 미션들, 전략 과제들을 만드는 이런 중장기 방향 이런 게 미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보이는 문제도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상황 또 보다 더 장기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도 중장기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1년 계획이 있고 또 월별 계획이 있고 또 주간 업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한 사고가 뭔지, 이 사례가 이제 3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K파 음반회사의 A회사. K파 음반회사가 나름 이제 음반 시장에 부진이 있었대요. 그래서 철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BTS가 굉장히 K팝 열풍이 뛰어서 이제 뭐 실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K-팝 음반 회사에 뭐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글로벌화해야 된다고 이제 뭐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적으로 우리
뭐 조직이 가야 될 방향, 그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은 약간 좀 힘이 든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좀 희생을 하더라도 이걸 계속 가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 확 이제 나왔죠. 그랬더니 굉장히 실수를 했더라.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부족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C는 제가 업체의 신입사원인데 C가 입사한 회사는 다른 경쟁 업체보다는 굉장히 뭐 판매율하고 인지도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분석을 했대요.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는 저기보다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직원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직장 상사에게 우리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먹히지 않았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분석적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례 3. 라면 판매 업체. 라면 판매 업체는 일단은 지금 이제 매운맛 열풍에 대한 이제 라면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싶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거는 이미 질려서 안 돼. 사람들이 너무 이제 질려버렸을 거야. 아니면 원재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등등 다양한 문제 원인만 막 제공하고 나서 실질적인 발상적 사고 아니면 대내외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문제만 우리는 이래서 안 돼라고 이제 끝나고 이제 실패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창의적으로도 이제 전략적으로도 사고할 필요가 있고 뭔가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적 사고도 할 필요가 있고 나름 이제 그 발상적 사고의 전환 그리고 대내외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난 안 돼. 그리고 자꾸 과거 원인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난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지. 그때는 벌어진 거니까. 하지만 앞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인제는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전자처럼 옛날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자꾸 후회를 하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인재일까요? 아니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방법을 쓸 거야 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인재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천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무슨 문제의 원인을 남을 탓하고 과거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미래지향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활동은요. 여러분도 이제 현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 이런 문제 발생한 원인이 뭘지,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문제 해결책은 뭘지, 제시된 사례에 마찬가지로 나왔던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발상의 전환, 내외부 활용, 자원의 활용 중 부족한 경우를 쓰고 이제 이유를 제시하시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해결책 중 가장 최적의 해결안을 써보시오. 이거는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내용적인 부분은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시고, as is는 현상이고, to be, 바람직한 상황은 이제 목표죠. 이 현상을 분석해서 이 갭을 찾아낸 후에 바람직한 상태나 기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이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을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B2, 그러니까 기본 활동 두 번째, facilitation을 이용한 문제 해결. 그러니까 facilitation이라는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촉진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에서는, 그렇구나. 이 회사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제, A 과정, B 과정, C 과정 이런 이제 활동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이제 그 학습자용 가이드북을 보고 활동을 해보시고,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 어프로치. 좋은 게 좋은 거야. 이신전심, 문제를 꼭 해결할 필요가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소프트 어프로치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 문화에서 굉장히 원활하게 서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드 어프로치가 뭘까요? 하드 어프로치는 딱 뭔가 이제 사실과 원칙에 근거한 논쟁, 토론, 이제 그때 막 토론할 때 열띤 토론, 뭐 싸울 수도 있겠죠. 약간 뭐 이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뭐 상처를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최선의 솔루션을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드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A도 있고 1번도 있고 2번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는 좋은 게 이제 facilitation, 뭔가 촉진한,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뭔가 독려하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더 생산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NCS를 예를 든다면 NCS도 사실은 facilitation을 역할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장 전문가들 모셔놓고 하나의 facilitator가 당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각자의 의견들을 다 모아서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뭔가 이렇게 그룹화, 비슷한 것끼리는 유목화해서 또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독려하고 촉진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도 예전에는 강의식, 선생님이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이거 외워, 달달달 외워, 밑줄 쳐 하면서 그런 방식이 예전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학습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문제를 질문을 주고 한번 생각해 볼래?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중간중간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도 앞으로는 이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학습 모듈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생각하는 것. 자, 우리는 이제 사고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많은 독서량,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명상에 접던 사색을 하던 생각 주머니를 이제 좀 키워줘야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정보가 바뀌고 있고 심지어 독서는커녕 뭐 신문도 안 읽고 또 뉴스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스마트폰의 핵심 키워드만 이해를 해가지고 이게 생각 주머니가 이제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스팬, 이게 수명 이런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도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겁니다. 사고력은 어찌됐든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갖춰야 될 능력으로서 창의적으로 사고를 할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할지에 대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사람과 이 정보를 뭐 알맞게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또한 이 사고력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처하고 자신들의 의견과 이제 행동을 피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이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보시면 아래 질문이 맞다, 틀리다, 둘 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제 표시를 하고 뭐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한번 이게 학습자용 가이드북의 35페이지인데요. 뭐 창의적 사고는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만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맞으면 뭐 O라고 하고 X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요. 지능이 뛰어나거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보통 창의적인 사람을 뭐 괴짜, 뭐 천재적인 사람만 창의적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창의적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저건 왜 그럴까 막 고민하면서 뭐 뉴턴이라던가 뭐 아인슈타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사과가 왜 위에서 떨어지는지, 왜 지구는 왜 둥근지, 지평선 끝에 쭉 자기가 배 타고 가면 떨어지는 건지 한번 가봐야겠다 했더니 안 떨어지고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제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OX 아니면 세모 이렇게 한번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창의적 사고는 이제 발산적, 뭔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성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고, 뭐, 어떤 문제를 풀 때 우리나라 교육을 약간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정답을 찾아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선진국이나 다른 이제, 교육을 보면 그 과정, 이 사람이 여기 결론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 과정을 보고 이 사람 그래, 이 사람은 60점 줄 거야. 이건 사람 80점 줄 거야. 이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답, 뭐 이거 아니면
이거 100점, 아니면 틀려.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발상적 사고, 새로운 아이디어, 다양하고 독특한 거 이런 것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창의적 사고는 발산적 사고로서 두 팀이 이제 의욕적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적인 부분은 뭔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서로 이렇게 좀 이제 각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가지고 뭐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끼리 아닌 건 아닌 것끼리 좀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발산적 사고, 이것은 뭐 자유연상법,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발상, 아니면 강제적으로 뭐 힌트를 줘가지고 연결하는 거, 비교 발상법, 그래가지고 서로 주제의 본질과 닮은 것을 힌트로 발상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것도 어찌됐든 퍼실리테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1,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의 이해. 상대방이 기대하는 설득력 있는 답변.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라는 말로 답변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력이 없다면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는 공동체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고,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제나 주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해서 평가하는 능동적인 사고입니다. 자, 논리적인 사고는 자신이 만든 계획이나 주장을 상대방이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통계적인 부분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상, 이렇게 국가적인 정서상 뭔가 비판하면 지금 이걸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만 사회가 발전하고 본인도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비판을 들었어요. 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 저 사람하고 이제 이런 관계를 끊을래. 이것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미흡한 게 있구나.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자기 성장하고 자기 발전하는 데 활용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라든가 이건 논리적인 근거 기반으로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고 주장하는 거고요. 비판적 사고는 뭔가 분석하고 평가. 그러니까 평가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고 나서도 항상 끝에 이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 목표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있었는지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근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평가. 우리가 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반응은 못 봐요. 근데 반응은 어떤지로 반응을 보고, 과연 이게 학습을 이제 정말 이제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들이 뭔가 이제 실생활에 적용이 됐는지, 아니면 결과로서 피드백이 되는지 등등,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처리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실행을 하고 피드백을 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 결국은 이제 문제 처리 능력인데요. 이 문제 처리 능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그리고 문제 특성을 파악한 후에 적절한 해결안을 선택하고 적용해서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능력입니다. 문제 인식 접근 방법. S사의 문제 처리 과정, S사는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직면한 현상만을 보고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효과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현상을 분석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는 것부터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S사의 문제 처리, S사라는 것은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S, 딱 떠오르겠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떻게 문제를 처리했는지에 대한 전략 회의 과정이 나옵니다.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육하 원칙 뭔지 아시죠?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뭐 무엇을, why,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문제 6화 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 인식은 해결해야 할 전체 문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 문제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분석, 주요 과제 도출, 과제 선정하는 수행 과정이 필요한데요. 환경 분석은 우리가 뭐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환경 분석할 때는 최근에 이제 경영 전략에서는 뭐 스왑 분석이라고 해서 강점, 약점, 기회, 그다음 위험 요인이 뭔지, 강점을 보다 뭐 더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고 뭐 등등 수합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수합 분석 말고도 뭐 분석 방법은 많이 있다는 거, 이것도 학습자용 가이드북 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원인, 그러니까 구조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 새로운 원자재를 첨가하여 가격을 올릴 것인지 등에 대해서 뭐 세부 문제가 도출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면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뭐 조급하게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문제 안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상황에서 겪은 문제들을 한번 세부 문제로 이렇게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화할 필요도 있고, 아까 이제 막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룹화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문제를 오히려 세분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적인 부분은 일단 문제 도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는데, 문제 도출할 때는 문제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핵심 문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직 트리, 아까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서 세분화하고 세분화해서 문제를 도출을 해가지고 그 이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 핵심 이슈라던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이제 우리 학습자용 가이드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B2,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및 평가. 해결안이 여러 개라면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해결안을 선택해라. 자, 뭐 우리가 이제 뭐 전략적 HRD, 뭐 전략적 사고 뭐 이러는데요. 우리가 조직을 예를 들면 조직에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략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략적 사고가 없으면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선순위가 없이 이 비전에 맞게끔 그룹화해가지고 뭔가 밀어줄 뭐 비중을 더 강조를 할 거, 이건 좀 지금 약화할 거, 이런 건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죠. 많이.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우선순위가 뭔지, 중요도가 뭔지, 빈도가 얼마큼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실현 가능성,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지를 본 다음에 다양한 해결 방법 중에 최적의 솔루션, 최적의 해결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부분에서는 최근 자신이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활동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이드북에서 활동을 꼭 해보시고요. 자, 이제 해결안 개발은 해결안을 도출을 했어요. 그 중에 해결안들을 각각 막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 이거는 뭐 사람이 조직이 없어서 좀 어려워. 뭐 이거는 뭐 때문에 어려워 하면서 다양한 해결안들이 지금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겠죠. 그 중에, 그나마 이게 제일 최적의 솔루션이다. 현실 안에서 최적안이 이거구나라고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선정해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실제 실행을 할 필요가 있죠. 무엇을, why, 어떤 목적으로,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누구한테, who, 어떤 방법으로, how, 이게 6화 원칙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실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 평가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게 굉장히 문제 해결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오늘 강의는 전체적인 브리프, 그러니까 좀 요약본으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나온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NCS 누리집에서 다시 한번 다운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NCS 누리집은 www.ncs.go.kr이 있고요. 자, NCS 이제 누리집은 크게 NCS의 통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블라인드 채용 부분이 있고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는 기업 활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들, 뭐 교우 강사들, 뭐 교육과정 설계하신 분들에게는 교육과정 설계 부분, 이게 크게 이제 대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특히 NCS 통합 부분을 클릭하시면 NCS가 뭔지, NCS 및 학습 모듈이 뭔지, 경력 개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특히 NCS 및 학습 모듈을 검색하면 다양한 게 있고, 이 중에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을 클릭하시면 여기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자용 가이드북, 그다음 교수 자용 가이드북, 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추후에는 학습 내용 확인하기, 이것도 하나의 그 이제 메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걸 클릭을 하셔서 학습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 강의 한 번 듣고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독서를 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도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숙지해가지고 다음 중 문제 해결 방법은 틀린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주입식으로 공부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여기서 반성할 것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일기를 쓰든지 등등 해서 본인이 스스로 하루하루의 이제 행동을 이렇게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